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9일 금요일이고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상한제 예고 불똥, 전세값 상승 풍선효과, 뭐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들어왔네요.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혔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엄청 싸게 해버릴 거니까 어떻게 할 거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죠. 이제 대기해야죠, 대기. 이미 잡은 사람은 한나무 잡았고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게 뭐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 싸게 나올 거니까. 평당 뭐 지금 6천, 8천 한다는데 평당 뭐 예를 들어서 2,500, 3천에 이렇게 반의 반값 뭐 이렇게 반값 아파트 분양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하나만 잡으면 10억에서 한 13억까지만 볼 수 있다라고 뭐 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뭐 그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또 서울 9개월 만에 최대 폭 올랐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상한가 예고로 불안 요인이 커져서 잠재 수요자 전세 뭐 선호 현상이 뚜렷하고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그래서 급등 현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을 계속해서 교란하는 거죠. 정부가. 근데 정부는 이제 어떤 데만 포커스가 있는 거죠. 분양 가격을 내 임기 동안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강박관념처럼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권 임기는 자기네가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장에서 결국은 이것은 교란한 행위죠. 시장을. 왜냐하면 공급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그러면 임기가 끝나거나 다음 정권 때는 가격이 또 폭등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거는 이렇게 뭐 예측해 볼 만한 거예요. 이게 항상 어떠한 행위를 정부가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는 또 반대로 시민들은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또 반대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또를 기다리자, 로또 아파트를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전세가가 좀 비싸더라도 전세가를 가자 해서 전세가가 또 가격이 치고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한데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다. 이렇게 뭐 잡혀져 있네요. 전세 가격이 꿈틀대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상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5,433가구인데 지난해 15,940가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고요. 2년 뒤에 2021년에는 4,426가구로 줄어듭니다. 서울 전체로는 올해 43,992가구가 수준이 입주 물량이 2021년엔 1만 9,063가구로 급감합니다. 하여튼 급감 이게 뭐 어찌된 건. 그다음에 또 다시 뜨거워진 분양시장 뭐 해서 이게 서울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장 사람들이 파악을 한 거죠. 그린벨트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안 돼요. 재건축 재개발 안 돼요. 재건축 재개발했더니 야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공급해. 그러니 이제 기다려야죠. 반값 아파트 잡으려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 서울에서 이제 어떤 심리가 팽배해져요? 나홀로 아파트, 그 다음에 뭐 200가구, 300가구, 100가구 이런 아파트도 서울은 아파트 작기만 하면 가격이 무조건 폭등해서 올라가 채겠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퍼지는 거겠죠. 그죠? 쫙 퍼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서울 아파트 청약이 2편한 세상 100년상 33대 1 정도 이렇게 뭐 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광진구 구이자 이엘라? 잘 모르겠네요. 한 50대 1 정도 된 것 같고요. 화랑대 디오베이션 거의 뭐 8.18대 1 이렇게 뭐 되어지네요.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의 소급 적용을 말아달라고 지금 8개 조합장이 상한제 예외 신청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강남 개포 주공 1단지 1200세대 정도 되고요. 강남 개포 주공 4단지 238세대, 강동 둔촌 주공 이거 일반 분양분만 말하는 겁니다. 5056세대. 그때 12,000세대 된다고 그랬죠. 이게 강동 둔촌 주공이 가장 핫한 지역인데 서초 방배 5구역 1686가구, 서초 삼반포 3차
원베일리 346가구, 송파, 진주 564가구, 은평, 대처 390가구, 동대문, 이문 3구역 363가구. 이렇게 해서 이 8개 단지가 얘들은 재건축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 추진 과정 중에 그 인허가를 맡으려면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해버리면 우리는 죽도 밥도 못 된다. 안 하자니 할 수도 없고 뭐죠? 하자니 너무 손실이 크고 이걸 또 안 하자니 계속 이걸 뭐죠? 이자만 계속 지르서 주고 나겠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게 있죠. 기득권 보호 유지. 우리는 이러한 법이 생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급해서 해야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부가 그걸 들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안 들어준다에 한 표를 찍겠습니다. 그냥 뭐 이거 들어줘 버리면 뭐 정부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기네들이 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양가 그 규제 아파트 집값 잡는 거 이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할 것 같죠. 그다음에 김수현이 있었다면 분양가 상한제 꺼내지 않았을 것.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정부 때 마지막까지 망설여 전문가 득보다 실 많은 제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쭉 읽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인들이 이걸 계속 뭐 김수현 분이 추진해 왔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쁜 것이 뭐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부작용이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뭐 자기가 정책실장이 뭐 계속 있었으면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뭐 이게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어공이 늙은들한테 툭 던지고 자기는 도망친 말도 안 되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뭐 해놓고 물론 이제 임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현재 김수현 분이 뭐 컨트롤 할 거라는 생각들은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뭘 안 믿어요, 이 정책 라인을 안 믿어요, 정책 라인을. 옛날 조선시대부터 뭐 십상시라느니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일 처리를 누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장관들, 차관들, 국장들이 일 처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관들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정책 브레인이고 뭐 해서 기획만 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토스를 해주고 실질적인 업무 일은 누가 해야 되죠? 근데 장관, 차관 밑에 있는 국장들, 일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다 짜고 무조건 마치 대한민국에 있는 장차관이나 국장들이 뭐 같아요? 6급, 7급, 8급 공무원처럼 9급 공무원처럼 위에서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기존에 한 10년, 20년, 30년 했던 늘공들이 계속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뭐가 부작용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뭐가 부작용이 생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의공분들이 그렇죠. 결론은 집값 못 잡잖아. 이게 지금 가장 큰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해 놓은 대로 무조건 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부작용이 터지니까 좀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까지 다시 불붙은 서울 분양. 아까 여기는 이제 매일경제신문인데요.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었던 거죠. 서울 이피나는 세상 백령산 청약자가 2,253명 32대 1 되어졌고요. 자이엘라 892명 청약 접수해서 19대 1. 화랑 디오베이션 303명 지원해서 8대 1. 근데 지방은 영도 대교동 롤페리 13명 청약해서 미달. 주문진 벽산 블루밍 오션힐스 29명 청약해서 미달. 속초 대강 노제비양 빵명 청약 미달.
뭐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까지 불 붙었는데, 서울은 불 붙었는데 지방은 뭐 초토화됐다 이런 것 같아요. 신도시 등을 공급 정책을 뭐 내놨어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그래서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공급까지 긴 시간에 소요될 수밖에 없고, 서울 공급이 핵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찌됐든 잘못됐죠. 서울이 집값이 올랐는데, 서울 집값 올랐으면 서울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근데 서울에다 공급을 못 해주고 서울 주변에다 공급을 해준 거니까, 쉽게 말하면 본점에 불이 났는데 지점에다가 소방차 보내는 꼴이겠죠. 이게 비유가 좀 잘 맞으려나요? 조금 그렇게. 이게 서울 본사에 불이 났어. 그러면 소방차를 서울 본사에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도 지사에다가 소방차를 보낸 꼴이지 않을까요? 이제 아파트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서울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어. 너무 올랐어. 그래서 사람들은 막 아파트를 정책한 사람들은, 자,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해주라.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해주라. 그러는데, 뭘 했죠? 아파트 공급은, 그린벨트는 우리 후손들에 줘야 되니까 안 돼. 너무 지금 그린벨트가 훼손이 많이 됐어.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라. 그랬더니 재건축, 재개발은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이 튀어올라. 이런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하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냥 강제로 분양가 상한제 규정을 적용시켜서 아예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장 법칙에는 좀 위배된다고 봐야겠죠. 국가가 너무 시장 가격을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니까.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옆에 경기도 상기 신도시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서울 시민들은 다 알았죠. 어찌됐든 간에 서울에는 아파트 공급이 안 되구나. 서울에는 아파트 공급이 물량이 되게 적겠구나. 그러니까 제 표현이 뭐 맞는가요? 틀린가요? 이렇게 서울 본사에 어떤 조직이 있는데, 서울 본사에서 지금 불이 났어. 그랬는데 서울 경기도 지사에다가 소방차를 보내서 불 끄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하여튼 뭐 제 비유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에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까지 가격이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다시 고개 드는 아파트 허위 매물, 강남권 재건축 등지의 허위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신고가 많은 곳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618건 허위 신고 들어왔고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 486건 신고 들어왔고, 서울 서대문구 복가자동 452건, 서울 강남구 개포동 406건,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 393건, 경기 고양시 일선 서구 대하동 354건, 인천 서구 청라동 344건, 이렇게 아파트 허위 물건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문에 이제 나온 게, 고무줄 공시가격 오류 막으려면 감정원 독점 깨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회장이네요. 1,300만 아파트 공시가격을 감정원 전문가 200명이 도맡아서 깜깜이 산정이 논란 불가피, 공동주택에만 없는 표준 샘플 새로 만들면 정확도 높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에 이분이 뭐 주장하는 말은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가 국가가 이 감정평가 업무, 이것도 어떤 한 단체가 다 이렇게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프로제화 된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1인체, 이게 어떤 한 업체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뭐 잘못은 잘못이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마치 감정원 전문가들이 200명 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엉뚱한 사고가 터졌다 이런 거라고 이렇게 나와지는데, 사실은 제가 그러기보다는 국토부가 강제로 세금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강제로 막 어거지로 올렸죠. 그래서 이의 신청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이의 신청 하기 전에 간평사분들이 국토부에 항의하다가 솔직한 말로 쥐어 터졌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뭘. 그래서 그 전에는 간평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신문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평사분 또 이거 이의 신청을 막 했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까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도 그걸 왜 모르겠어요. 간평사분들이 뭐가 잘못돼. 근데 어떤 논거가 없이 그냥 보여줄 수 없다. 이런 금액을 설정한 그 데이터 원고를 보여줄 수 없다라고 다 뭉개버렸잖아요. 이거는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그 극비 뭐 비밀 업무입니까? 왜냐하면 공시 가격을 어떻게 감정 평가를 했는지 그 데이터 계산 방식을 산정한 방식을 내달라 했는데 그것을 보여달라 했는데 그것을 극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 감정 평가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은 했다라기보다는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가 이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국토부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얼마 이상 올리라고 하다를 주니까 간평사분들이 그냥 거기에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해서 이런 사고가 터졌다라고 봐야지. 또 꼭 독점을 해서 사고가 물론 이제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우린 따지자면 이 시장도 여러 개 그 기관한테 풀어주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지만 가장 이 고무줄 공시지가가 나왔다는 근원적인 이유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서 과도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존의 뉴스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자 부동산 소식을 마치고요.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를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입니다. 토지, 아파트, 상가, 홍합빌딩을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고요. 010-727-4080으로 매물 접수를 받고 있고요. 유튜브도 그런 매물 받은 접수를 또 바로바로 하고 제가 한방, 그 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직거래방에도 계속해서 밴드에도 이렇게 홍보해 드립니다. 물건을 많이 좀 주시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